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월 제주지검장이 음란한 행위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었는데 영화 제목처럼 음란 서색으로 불릴 법했던 그 변호사 검찰을 떠난 후에 변호사로 새 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음란 행위를 했던 사실이 적발이 되면서 네. 검찰 조사까지 받다가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네.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네. 이 신청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은요.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당시에 찍혔던 CCTV도 공개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체포가 작년 8월에 됐던 거고. 그렇습니다. 2014년 작년 8월에 그 제주지검 관사, 네. 자신이 쓰던 관사 인근 식당 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네. 5차례에 걸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CCTV에 적발이 되고 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 조사 받았고 네. 그리고 본인에겐 다행스럽게도 치료 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서 네.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 장면은 어떤 건가요? 여성들이 지금 이게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인데요. 네. 이 여성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네. 그 여성들을 뒤따라가서 저렇게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흰 바지를 입었던 저 남자가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입니다. 당시 제주지검장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제주지검장인데요. 저렇게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마치 뭔가를 할 듯 하다가 그냥 건물 통로를 지나치는 이런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고요. 네. 그 이후에 건물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배회하고 또 네. 음란 행위를 하고 이런 네. 장면들이 모두 화면에 담겨서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제 작년 8월에 저런 공연이 남들 앞에서 다 보는 데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체포는 됐는데 기소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시 이랬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는데요. 이 제주지검에서는 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광주 고검에 설치되어 있었던 검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네. 의견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시민위원회 역시 강한 처벌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검찰에서는 치료 조건부로 기소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올해 2월 달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변호사 하겠다라고 네. 신청을 했는데 네. 너무 빨리 이렇게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더 네. 반성해라 이런 비판의 여론이 일어나니까 본인 스스로 네. 신청을 철회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했는데 그런 걸 이유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 변호사 개업하겠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지금 법 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법에 자격 등록 규정이 명확히 7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변호사회를 거쳐서 대한변협에 이제 그 등록을 해야 변호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등록 거부 사유가 한정돼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자, 그리고 또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 또 네. 변호사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공직 재직 중에 사유로 퇴직해서 변호사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도 등록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변협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견해에 따르면은 의사소견서를 받았는데 이미 당시에 정신질환이 완치가 됐다고 한다. 네. 따라서 그 완치됐다는 것을 본다면은 네. 특별히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네. 이제 그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등록을 받아줬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정상적인 심신 상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1년 좀 넘게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는 변호사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는 논리인데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재신청한 끝에 이제 개업하게 됐다는 것. 벌써 이제 10월이니까 한 달 전에 개업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네.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곧바로 개업을 했으니까요. 네. 한 달은 채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시간 벌써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있다고 믿는 것이 전관예우라는 것인데 검찰 후배들
젊은 현직 검사들이 새로 이제 개업한 김수창 변호사의 사건을 맡았을 때 마음가짐이라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뭐 실체 논란이 네. 있었습니다만 전관 예우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관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그 보수를 받고 일반적인 변호사에 비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정말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그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김수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그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이지만 네. 만약에 어떠한 그 평균적인 이상의 편의를 받거나 아니면 네. 어떤 평균적인 이상의 어떠한 그 이득을 보는 사건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수창 변호사 검사 출신인데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바로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작년 8월 사건을 뒤로하고 1년 1개월 만에 이제 개업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